형수님, 이제 그만 오세요.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20년 동안 매년 김장철이 되면 당연하다는 듯 우리 집에 오셨던 형님, 그런데 올해 남편이 그런 말을 하다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올해 48배 주부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남편 준호와 결혼한 지 벌써 23년이 되었네요. 슬하에 대학생 아들 하나, 고등학생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형수님이 계시죠. 형님 부부는 저희보다 5살 위세요. 결혼도 저희보다 3년 먼저 하셨고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명절 때나 뵙는 평범한 시댁 식구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시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였어요. 형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정아, 이제 우리 둘이서 힘을 합쳐야 해. 어머님이 안 계신데 우리라도 가족의 끈을 놓으면 안 되잖아. 그 말에 저도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죠. 형님, 그럼요. 우리가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그때만 해도 저는 형님의 그 말이 정말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김장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정아, 이번 주말에 김장 담그지? 내가 가서 도와줄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이 김장을 도와주시겠다고요? 물론 고마운 일이죠. 아이고, 형님 괜찮아요. 제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혼자 하면 힘들잖아. 내가 갈게. 그렇게 형님은 토요일 아침 일찍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고 버무리는 일을 함께하니 일이 빨리 끝났거든요. 저녁 무렵 김장이 끝나고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우리 집 김치 좀 담아갈게. 어차피 김장 재료 살 때 우리 집 거 생각해서 더 샀지?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김장 재료를 살 때 형님 집 것까지 생각해서 샀다고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형님이 도와주러 오셨는데 김치 좀 가져가시는 게 뭐 대수겠어요. 네, 형님 가져가세요. 형님은 김치통 2개를 차에 싣고 가셨습니다. 김치통 하나에 배추 10포기 분량이었으니 20포기 분량을 가져가신 거죠. 저는 배추 50포기로 김장을 했는데 그중 20포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남편 준호는 그날 저녁 이렇게 말했어요. 형수님이 도와주러 오셨으니까 당연히 나눠드려야지. 뭐가 문제야?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첫 해니까요. 그런데 이게 첫 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매년 김장철만 되면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정아, 이번 주말에 김장하지? 내가 갈게. 그리고 오셔서 김장을 도와주신 후 김치를 가져가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김치통 2개였는데 해가 갈수록 양이 늘어났어요. 3년 차에는 김치통 3개, 5년 차에는 4개. 작년에는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우리 집 김치통이 5개인데 다 채워갈 수 있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님, 그건 좀. 저희 집도 먹을 게 있어야 하잖아요. 형님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나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어. 2시간 걸려서 말이야. 그리고 온종일 김장 도와줬잖아. 내 손목 좀 봐. 배추 버무리느라 다 빨개졌어. 그런데 김치 좀 가져간다는데 그렇게 아까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그날도 형수님 편을 들었어요. 여보, 형수님이 도와주러 오시는데 그 정도는 드려야지. 형님 집도 자식들 있어서 김치 많이 먹잖아. 그럼 형님 내 가족 김치는 왜 우리가 다 담가드려야 해? 형수님이 형님 집 김장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형수님이 허리가 안 좋으시잖아. 혼자 하시기 힘드시니까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지.
그럼 형님은 뭐해? 형님도 함께 도와주시면 되잖아. 형님은 바쁘셔. 이 대화가 저와 남편 사이에서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려고 마음먹었어요. 형님한테 먼저 전화를 드린 겁니다. 형님, 올해는 김장을 조금만 담그려고 해요. 아이들도 이제 김치를 예전만큼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배추 30포기만 주문했어요. 사실 50포기를 주문했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집 것까지 해서 좀 더 주문해. 내가 돈 보낼게. 아니에요, 형님, 사실 올해는 제가 혼자 조용히 하고 싶어서요. 요즘 좀 피곤하기도 하고. 전화 너머로 형수님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아, 솔직히 말해. 나오는 거 싫은 거지? 내가 김치 가져가는 게 불만이었던 거야? 아니에요, 형님, 그게 아니라 알았어. 내가 너무 폐를 끼쳤나 보네. 앞으로 안 갈게.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죄책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이제 김장을 제 맘대로 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 금요일 저녁 남편이 퇴근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일 형수님 오신대. 김장 준비해놔. 뭐라고? 형수님이 안 오신다고 하셨는데? 형님한테 전화 왔어. 형수님이 서운해 하신다면서 내일 꼭 가겠다고 하셨대. 나도 그러라고 했어, 준호 씨. 나는 형님한테 올해는 혼자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당신이 마음대로? 미정아, 형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왜 그렇게 박정하게 구는 거야? 가족인데 김치 좀 나눠 먹으면 어때? 나눠 먹는 게 아니라 형님, 내 가족 김치를 우리가 다 담가주는 거잖아요. 매년 배추 50포기 담그면 절반을 가져가시는데 그게 나눠 먹는 거예요? 목소리 좀 낮춰. 애들 다 듣겠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맨날 형님, 형수님 편만 들지. 나는 가족 아니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형수님은 정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형님까지 함께 오신 겁니다. 재수 씨, 우리 마누라가 섭섭하다고 해서 내가 따라왔어요. 오늘은 내가 직접 도와줄게. 형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틀었습니다. 형수님은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냉장고를 열어보셨어요. 미정아, 배추가 30포기밖에 없네. 더 주문한 거 없어? 네, 올해는 정말 이것만 주문했어요. 그럼 이걸로는 우리 집 김치까지 하기엔 부족한데? 배추 20포기 더 주문해, 빨리 형님. 저는 그때 남편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형수님, 제가 지금 마트 가서 배추 더 사올게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20포기면 될 것 같아. 남편은 정말로 차를 몰고 마트로 갔습니다. 저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이요.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의견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요. 김장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형님은 거실에서 TV만 보시고 남편 준호는 중간중간 심부름만 했어요. 실질적으로 김장을 한 건 저와 형수님 둘뿐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드디어 김장이 끝났습니다. 형님이 김치통을 세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김치통 7개 나왔네. 우리 집이 5개 가져가면 너희 집은 2개 남네. 형님, 그건 너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님 표정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했거든요. 그때 제 딸 수진이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엄마, 우리 김치는 2개밖에 안 남는 거야? 작년에도 모자라서 겨울 끝나기 전에 김치 다 떨어졌잖아. 형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큰엄마네도 먹어야지. 가족끼리 나눠 먹는 거야. 큰엄마네는 큰엄마네끼리. 김장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 집 김치를 가져가세요? 이해가 지금. 미정아,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저는 딸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딸이 제 마음을 대변해 준 것 같아서 묘한 위안이 되었어요.
형수님은 김치통 5개를 차에 싣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시던 형님이 나오셔서 형수님을 도우셨죠. 남편 준호도 함께 김치통을 나르는 걸 도왔어요. 저는 부엌에 혼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배추 심포기로 담근 김치의 70%가 우리 집 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제 노동력으로, 제 시간으로, 제 돈으로 만든 김치가요. 형님 부부가 돌아가신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지금은 피곤해. 내일 이야기하자. 아니요. 지금 해야 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매년 김장철만 되면 이런 식이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형수님이 도와주러 오시잖아. 도와주러 오시는 게 아니라 김치 가져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김장하는 건 전데요, 형수님은. 옆에서 이것저것 지시만 하시고요. 그래도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 아니야? 고마워요? 제 김치의 70%를 가져가시는데요? 형님네 가족 김치를 왜 우리가 매년 책임져야 해요? 가족이니까.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럼 형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적이 있어요? 형님은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와주러 오신 적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내가 자궁근종 수술 받았을 때 형수님이 문병 한번 오셨어요? 우리 아들이 수능 끝나고 입시 준비할 때 형님이 조언 한마디라도 해주셨어요? 그건 근데 김장 때만 되면 나타나셔서 김치를 가져가시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이제 못하겠어요. 내년부터는 형수님 오시면 안 된다고 말할 거예요. 그건 안 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형님이 큰형님이시잖아. 우리가 모셔야 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김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남편의 뿌리 깊은 장남 집안 의식, 형님을 무조건 섬겨야 한다는 유교적 사고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 받고 있었던 거죠. 다음 주 저는 혼자 시댁 산소에 갔습니다. 시어머님 산소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형님이 매년 우리 집 김치를 가져가시는데 남편은 당연하다고만 해요. 저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시아버님이 서 계셨어요. 미정아, 울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버님, 큰 며느리가 매년 김장철에 너희 집에 가서 김치 가져간다는 거 나도 안다. 미안하다. 아버님이 왜 미안하세요? 내가 아들 교육을 잘못했어. 준호 그놈이 형한테만 잘하려고 하지 아내한테는 소홀하니. 이 애비가 미안하다. 시아버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미정아, 내가 준호한테 이야기하마. 그리고 큰 며느리한테도 내가 직접 말할게. 이제 그러지 말라고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가족을 지켜야지. 그날 저녁 시아버님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준호를 불러 앉히셨어요. 준호야, 아빠가 물어볼게. 넌 미정이를 사랑하냐? 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대답해봐, 사랑하냐? 사랑하죠. 그럼 왜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하나? 형수가 매년 김치 가져가는 거 미정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나? 아버지, 그건 형님을 위해서. 형을 위해서? 형도 내 형이지만 미정이는 내 아내야. 평생 함께할 사람이야. 근데 왜 형한테만 잘하려고 하나?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잘못 가르쳤다. 형제간의 우애가 중요하다고만 했지 아내를 먼저 생각하라고는 안 가르쳤어. 그게 아빠 잘못이야. 시아버님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준호야, 형은 평생 내 형으로 남을 거야. 하지만 미정이를 잃으면 넌 평생 후회할 거다. 알겠나?
네, 아버지. 다음 날 남편은 형님 댁에 전화를 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으라고 해서 저도 함께 들었어요. 형님, 저 준우입니다. 응, 무슨 일이야? 형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올해 김장 때 일인데요. 아, 그래. 형수님이 김치 맛있다고 하시던데. 잘 먹고 있어. 형님, 죄송하지만 내년부터는 김장 때 저희 집에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형님네 김치는 형수님이 직접 담그시든지 아니면 사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호야,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닙니다, 형님. 저희 집 형편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제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아니, 우리가 도와주러 가잖아.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께서 김장을 도와주신 적은 없으세요. 형수님도 실제로 김장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 혼자 하는 거예요. 미정이, 너 지금.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 이건 제 아내의 의견이 아니라 제 결정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준호야, 형이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래? 형님이 잘못하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도 저희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저는 남편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형님 댁에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많이 서운해 하셨겠죠. 하지만 이번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 형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준호야, 미정아, 그간 미안했다. 네, 형님. 내가 생각해봤어. 너희한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우리 집 김장을 너희가 해줄 필요는 없는 거였는데. 미안하다. 형수님도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나도 미안해.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어. 앞으로는 우리 집 김장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중에는 사실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로잡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요. 제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김장철이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올해 김장은 우리 가족만을 위해 담글 거예요. 배추 30포기로요. 그리고 그 김치를 온 가족이 함께 맛있게 먹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있는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용기 내서 말해보세요. 당신의 마음도 소중하니까요. 당신의 노동도 존중받아야 하니까요.